젊은 부자님들 안녕하세요. 모든 재테크를 거미줄처럼 연결하고 있는 재테크 슈퍼거미 법학자 훈유입니다. 오늘도 중요한 재테크 정보만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제 방송을 처음 보는 분들은 목요일엔 훈훈농장이 무슨 말이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주 4일은 서울에서 연구원 생활을 하고 있고 하루는 대전에 있는 훈훈농장을 운영하고 있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점검차 또 카페도 이쪽에 있고 해서 이제 내려오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제가 훈훈 캠핑, 그 오토 무인 캠핑에 대한 좀 계획이 생겨서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군청에 가서 좀 상담도 하고 그러느라고 뭐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제가 운영하고 있는 채널이 아무래도 주식 채널뿐만이 아니라 재테크 채널이죠. 그래서 저는 원래 이제 주식 경매 이렇게 두 가지 콘텐츠로 운영을 하고 있고, 부동산 경매 같은 경우는 한 10년 이상 이렇게 해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뭐 창업이라든지 이렇게 뭐 시골 땅을 사서 이렇게 무인 오토 캠핑장을 운영하는 그런 방법에 대해서도 언젠가는 조금 강의를 할 날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약간 이런 느낌으로 좀 조성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요. 한 내년 정도 시작할 계획이라서 뭐 좀 더 구체화되면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오늘 너무 춥죠. 여기 같은 경우는 도심보다 한 4, 5도 정도가 더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좀 전에 이렇게 벽난로를 해서 이렇게 방에 들어와서 지금은 이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매주 목요일은 말씀드린 것처럼 농장에 오다 보니까 조금은 방송을 간단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내일 새벽부터 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그런 부분만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2021년 10월 21일 목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새벽 2시입니다. 일단 오늘의 픽 종목 빠르게 보면은 제가 어저께도 엔터주를 상당히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그 중에 하이브, JYP 엔터, 큐브 엔터, CJ ENM을 이제 강조해서 설명을 드렸었는데, 이렇게 동그라미를 쳐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어저께 방송에 쪽이라든지 6분. 이 중에선 제가 하이브, JIP 엔터, 큐브 엔터, CJ ENM처럼 우량주들을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뭐 실적도 있고,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관련된 게임 공연장이 지금까지는 온라인에서 메타버스로 진행이 됐다면 이제 오프라인에서도 공연이 열리기 때문에 위드 코로나 관련된 주면서도 최근에 가장 강한 엔터 그리고 미디어 콘텐츠 관련된 주라고도 말씀드렸었죠. 또 위버스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 같은 경우는 오늘은 이렇게 신고가를 달성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흘렀지만, 어쨌든 장중한 때는 거의 6% 가까이 상승하는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JYP 엔터는 11.5% 상승 마감했고요. 큐브 엔터도 5.5%, CJ ENM도 제가 한 4일 전부터 계속 저평가 우량주로 많이 설명드렸던 종목인데 오늘도 좋은 흐름 보여서 3%, 그래서 3거래일 동안 약 한 12%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신원 얘기하면서 미사일 발사한 거 설명드렸었죠. 미사일 발사를 어제도 했지만, 어제도 사실 해서 남북경협주가 오전에 올라가다가 그 미사일 발사 소식 나오면서 떨어지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2달 동안의 트렌드를 보면 남북경협주는 지속적으로 올라가고 있다. 미사일 발사가 해도 크게 빠지지 않는다라고 제가 어저께 설명을 드렸었는데, 오늘 또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신원은 한 10%대 상승을 했고요. JST나 아난티, 그다음에 일성건설 이렇게 모두 남북경협주가 다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남북경협주 같은 경우 물론 재료 소멸은 있을 수 있죠. 종전선언이라든지 아니면 남북 정상회담이라든지 이런 빅 이벤트들이 발생을 하면 오히려 급등 후에 급락할 가능성은 항상 염두에서 투자를 해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성 있는 대선 정책 주기도 하고, 그래서 뭐 재료가 상당히 오래 갈 수 있는 재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증거사 리포트도 매일매일 체크를 해드리잖아요. 매일 한 40개 정도 증거사 리포트가 올라오기 때문에 그 중에서 한두 개 정도 픽해서 알려드리는데, 어제는 제가 청담 러닝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오늘 장초부터 천천히 올라가서 좋은 흐름을 보였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 사실 급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장이었죠. 급락하는 것들도 있었고, 쇼박스 같은 경우도 장초에 급등을 했다 또 급락을 하는 그런 위험한 장이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괜찮은 흐름을 보였다 정도로 체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오늘도 주식 토론방에서 조금 꼰대처럼 잔소리를 좀 했는데, 잔소리라기보다는 저도 이제 노파심에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장초에 수익 실현을 해서 오늘도 한 60만 원 정도 수익을 내긴 했는데, 오후에 막판 돼서 이제 제가 보유하고 있던 종목들도 좀 빠지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어제 매수했는데 2% 상승했다 다시 이제 상승분을 반납을 해서 결국엔 종가는 0%로 마감이 됐고, 그래서
아무래도 최근에 이제 저희 주식방에 있는 분들도 수익을 좀 잘 내다 보니까 약간 흥분하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그래서 신규 매수, 예를 들어서 뭐 스튜디오 산타크루스 같은 경우 오늘 이렇게 급락을 하니까 매수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러고 나서 더 빠지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이제 오전에 12시쯤에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목표가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었어요. 그래서 현재는 목표가 일찍은 의미가 없다고 본다. 왜냐면 사실은 지금 상승장이 아니잖아요. 상승장이 아니고 하락장 내지는 조정장 정도를 보기 때문에 여기 제가 써놓은 것처럼 오징어 게임 아니었으면 사실은 미디어 콘텐츠 주들이 이렇게 갈 수가 없었거든요. 하이브 같은 경우도 지금 거의 6개월 가까이 조정을 받고 있었고 신고가 달성은 내년이나 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내년 한 중순이 돼야지 하이브가 신고가를 달성하겠다 생각을 했는데 왜냐면 실적 발표가 사실 2분기, 3분기 다 좋게 나왔고 위드 코로나 주임에도 불구하고 못 가고 있었거든요. 근데 오징어 게임 이거 하나 때문에 미디어 콘텐츠 ETF 쪽에 수급이 들어오면서 또 메타버스 ETF로도 편입이 됐죠. 하이브가. 그러면서 4거래일 만에 거의 이 무거운 주식이 20% 가까이 상승을 하면서 오늘 신고가를 달성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은 사실 재료를 예측하기는 힘들잖아요. 오징어 게임이 대박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물론 뭐 지리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예전부터 좀 이슈가 있어서 NEW나 이런 것들은 급등을 했었지만 어쨌든 이렇게 대형주들은 잘 움직이기가 쉽지 않은데 그런 오징어 게임 하나로 그래서 어쨌든 미디어 콘텐츠가 모두 거의 한 100종목 가까이가 굉장히 수혜를 많이 봤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거는 지금은 분명히 조정장 내지는 하락장의 초입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빠사오팔이라고 이제 제가 예전에 많이 했었던 말인데 빠질 때 사고 오를 때 팔아라 이런 말이죠. 그 제가 자주 보는 그 주식 방송에서도 그 증권사 애널리스트 분이 이제 많이 했었던 얘기인데 어쨌든 이렇게 주식가에서 많이 쓰는 용어예요. 특히나 변동성이 심한 장에서는 이제 이런 전략을 취하는 것도 괜찮다. 그래서 제가 3월달, 4월달이었죠. 그때 한참 조정 이렇게 막 시작됐을 때 그때 많이 말씀드렸던 말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미국 주식이나 이런 것들은 이렇게 매달 사모으시는 분들이 있죠. 월급 들어올 때마다 조금씩 사모으고. 근데 미국 주식의 트렌드, 10년 트렌드를 보면은 페이스북이든 애플이든 다 많이 올랐죠. 어쨌든 우상향을 하고 그랬는데 한국 주식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뭐 제가 그래서 예전에 현대자동차 뭐 그래프라든지 10년씩 물리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았다는 거예요. LG전자도 마찬가지고 뭐 그렇게 사실은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증시가 펜더멘털이 강하진 않기 때문에 어쨌든 이렇게 변동이나 하락장 또 박스피에서는 참 조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오늘 다우존스와 함께 좀 코스피와 다우존스를 비교하는 설명도 간단하게 이제 주식 토론방에서 말씀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또 이제 그린 뉴딜 수혜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서 최근에 지금 미디어 콘텐츠들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지금 거의 4주 됐죠, 4주. 4주 동안 200% 이상 상승한 종목들도 있거든요. 오늘도 물론 쇼박스가 다시 급등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끝물이 다가온다는 거죠. 끝물은 재료 소멸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뭐 무슨 넷플릭스에서 1위에서 꼭 2위로 떨어진다고 이제 마감이 되는 게 아니라 뭐 사실은 그만큼 많이 올랐으면 당연히 오늘같이 이렇게 실현이익 매물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장에서는 내가 무슨 30%, 50%, 100% 수익 내는 걸 누구한테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보다는 어느 정도 그래도 슈팅이 있거나 많이 상승을 하면 수익 실현을 하고 그 다음날 뭐 조정이 오면은 다시 매수하고 이런 전략으로 좀 이렇게 장을 봐가면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특히나 환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같은 경우는 소폭 빠졌지만 내일 만약에 환율이 급등을 한다면 또 지수가 또 그만큼 빠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그린 뉴딜 수혜주 제가 이렇게 예시를 들었었는데 올해 초에 굉장히 강했어요. 작년에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린 뉴딜 주가 거의 뭐 올해를 장악할 것처럼 그렇게 좋은 흐름 그래서 막 300% 400%씩 상승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지금? 그린 케미칼이 그 당시에 대장주였죠. 지금 반토막 났죠. 그러니까 이렇게 테마가 영원할 것 같은 테마.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막 인프라 법안, 뭐 몇 조짜리 인프라 법안이 미국에서 통과가 되고 우리나라에서도 탄소 중립 선언하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재료가 소멸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식은 결국엔 오늘 같은 경우도 싸이월드 관련된 주들이 급등을 했잖아요. 한 이틀 전부터 그 움직임 보여서 제가 이제 싸이월드 관련된 주를 이틀 전부터 이제 벅스 같은 경우는 정리를 해드렸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큰 흐름을 또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이게 또 이 재료가 단기적으로 상승할 재료인지 아니면 일주일 이상 갈 재료인지를 또 내일 주가 흐름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되지만 어쨌든 지금은 상승장이 아니기 때문에 테마주도 위험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항상 내가 뭐 이렇게 수익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수익금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때그때 수익 실현을 하는 게 맞는 전략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 오늘의 확진자 수는 1,571명이고요. 코로나 앱을 보면은 1,285명으로 소폭 감소하는 움직임. 지금 위드 코로나 지금 선언이 이제 11월 1일자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이런 것들이 오늘 또 뉴스로도 나오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 그 수순은 어쩔 수 없이 글로 갈 수밖에 없고 이미 다 예정된 거기 때문에 오늘 아시아나항공 같은 경우도 한 3% 정도 상승을 했고요. 다시 위드 코로나주들이 이제 조정을 겪고 있는데 조금씩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섹터를 이제 항공 여행뿐만이 아니라 좀 더 넓게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안에 엔터테인먼트도 있는 거고 공연, 왜냐면 공연이 재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기준들, 강원랜드 파라다이스처럼 집합금지 수혜 업종들 이런 것들까지 보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화장품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앞으로 당연히 메이크업이나 이런 상품들이 좀 늘어나겠죠. 그래서 그런 매출에 대한 기대감, 또 중국 수출에 대한 것들도 이제 화장품 좀 기대감들이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미리미리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완전 접종자는 지금 2차 접종자가 이번 주에 70% 달성을 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또 다른 분위기가 형성이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일단 코스피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강 후약이 좀 아쉽죠. 사실 어저께 다우존스 나스닥이 상승 마감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또 환율도 낮았었고 공포지수도 낮았고 그래서 주요 지표들은 나쁘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하지만 이제 이런 부담감은 있었죠. 사거래일 동안 그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오늘 정도면 좀 조정이 올 때가 됐다. 특히나 메타버스, 엔터 뭐 이런 것들 최근에 너무 많이 올라서 좀 이제 조정을 한번 쉬어줄 때가 됐는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오늘 좀 메타버스라든지 게임이라든지 이런 차익 매물들이 좀 나오면서 많이 떨어진 건 한 7, 8%까지도 떨어졌고 적게 떨어진 것도 한 2, 3%씩은 하락을 한 움직임이었고요. 최근에 가장 강했었던 배터리, 뭐 거의 한 배터리는 4달 내내 강했었죠. 오늘 같은 경우는 한 3, 4% 정도 이렇게 수익 실현분이 나왔습니다. 그런 것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 건강한 조정이기 때문에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오히려 이럴 때는 그동안 내가 매수를 못했던 분들이 신규 매수할 수 있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현 시간 보면은 다우존스 0.45%, 나스닥 보합 정도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일단 지금 실시간 2시 10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머크사 관련된 주 조금 오르고 있고 다우존스 전체적으로 보합 정도로 보여지고요. 원자재 쪽도 US 스틸 정도만 좀 강하고 나머지는 보합 정도. 소비재도 보합. 그러니까 특이사항은 없네요. 뭐 항공주 같은 경우도 오늘은 뭐 보합 내지는 약보합 정도. 그리고 나스닥 최근에 좀 강했었는데 이 기술주들이 오늘은 좀 하락하는 움직임이고요. 넷플릭스도 마이너스 2%, 엔비디아, 뭐 인텔, AMD.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무래도 가상화폐의 영향도 좀 있겠죠. 비트코인이 지금 어쨌든 6,600달러를 넘었죠. 우리나라 돈으로 8천만 원을 넘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느 정도 수급의 이동도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전기차 관련된 주도 이번 주 굉장히 강했었는데 오늘은 실현 매물들이 좀 나오는 움직임입니다. 항공우주 한 1%대 상승이고 태양열도 최근에 정유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 대체 에너지인 태양열도 상당히 강했었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움직임입니다. 코인베이스 그 반대로 가상화폐 관련된 주인 코인베이스가 오히려 이렇게 2%대 상승을 하고 있죠. 이런 흐름들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펜터레스트가 오랜만에 여행 관련된 주기도 하죠. 여행 사진 관련된 주 레저주인데 어쨌든 오늘 한 10%대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걔가 항상 체크해드리고 있는데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그리고 반도체 소부장들이 수급을 가져올 수 있는 중요한 지수죠.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보합, 엔디비아가 오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엔디비아래 그 ASML 홀딩스가 실적 발표했는데 좀 좋지 않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마이너스 4%대 그 하회가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유럽 증시도 이렇게 보합 정도로 그래서 내일 장도 오늘과 비슷하거나 오늘보다 조금 더 빠지는 그런 장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국채금리 국채금리 0.31% 상승을 해서 뭐 큰 유의미한 사항은 아니고요. 원달러 환율 다행히 그래도 오늘은 소폭 하락은 했지만 좀 이렇게 기관에서 좀 방어를 해서 어느 정도 원달러 환율을 좀 더 낮출 수 있다면 그럼 당연히 외국인 수급이 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겠죠. 공포지수 오늘도 한 1.8% 정도 떨어졌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유가도 오르고 있고 금속, 아연, 알루미늄, 합금, 아연이 좀 많이 떨어졌네요. 그러면은 고려아연이라든지 한일화학이라든지 이런 관련된 주들은 또다시 하락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이렇게 올랐고요. 그래서 뭐 천연가스 ETF 이런 거 좀 문의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거는 사실 해외 선물 이런
그 원자재 선물을 하실 수 않는 분들은 미리미리 대응할 수 있고 종가 매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 사실은 뭐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ETF로 수익 내기는, 그러니까 초보자들은 좀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선물에 관심 있는 분들은 좀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비트코인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8천만 원이 넘었죠. 넘었고 이렇게 상승세. 근데 계속 이것도 제가 이번 주 월요일부터 말씀드렸던 거죠. ETF 그 첫 선물 ETF 거래 때문에 이제 주류 금융시장 진입. 사실 비트코인에 대한 얘기는 뭐 지금 이번뿐만이 아니라 제가 한 3, 4월 달이었죠. 그때 한참 우리투자증권, 그 하나투자증권, 우리기술투자 이런 데 이제 그 두나무 관련된 주 급등할 때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도 저거 이제 매수하는 영상도 올리기도 했었는데, 그만큼 제가 이제 가상화폐에도 좀 관심이 많았고, 근데 이제 가상화폐를 저는 뭐 도지코인이라든지 이러한 좀 알트코인을 했었던 건 아니고요. 저는 이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중심으로만 매수를 했었고, 그 당시에도 제가 이제 아무래도 대체제, 금의 대체제로 뭐 어떻게 보면 지금도 여기도 보면은 해지 수단으로서, 기초 자산으로서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더 인정을 받고 있다는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지금 기관 투자자들이 사실 작년과 올해가 좀 비트코인이 달라졌었던 그 변환점 중에 하나가, 물론 테슬라 같은 우리가 아는 유명한 기업이 투자한 부분도 있지만 우리나라도 뭐 NC소프트나 이런 데가 투자를 했었고요. 근데 그런 거보다는 더 중요했었던 거는 그 금융권에서 투자를 했다는 거잖아요. 처음으로 뭐 ETF 상품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지금 거론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뭐 금투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의 안에, 바운더리 안에 들어가면서 어느 정도 지금은 이제 알트코인 같이 그런 변동성 있는 주식보다, 그 종목들보다는, 코인들보다는 좀 더 이제 메이저 코인 중심으로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시장들도 지금 내고 거래소 빼놓고는 다들 이제 상폐되는 그런 수순을 밟고 있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안정적인 투자 수단으로 될 거라고 제가 한 4월달, 5월달부터 말씀을 드려왔고, 그래도 뭐 연말에 이렇게까지 오를 줄은 몰랐지만 어쨌든 지금 신고가를 달성한 움직임이고, 연말에 1억까지 간다는 얘기가 상당히 많았었죠. 많았는데 뭐 실제로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고요. 근데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투자하고 있지 않고 올해 한 7월달 정도에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어쨌든 흐름 정도로만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요 뉴스들 중에 보면은 일단 1일부터 일상 회복을, 11월 1일부터 일상 회복 단계가 전략적으로 완화된다라는 내용이 있고요. 당연히 위드 코로나 플러스 엔터주까지도 좋은 흐름을 가져올 수 있는 뉴스고, 그다음에 그 윤석열 씨가 뭐 전두환 씨 발언해서 좀 그런 부분이 좀 악재로 좀 작용을 하다 보니까 홍준표 씨 관련된 주가 지금 이틀째 조정을 받고 있는데, 사실 오늘도 지수가 빠지지 않았었으면 좀 상승할 만한 자리였거든요. 근데 좀 상승을 못하고 오늘도 좀 빠지는 움직임이었는데, 뭐 반등할 수 있는 그런 재료가 될 수도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누리호가 이제 내일 발사를 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9시 뉴스에 나왔는데, 오늘은 그래도 재료 소멸이 좀 일찍 됐어요. 그래서 오늘은 다 항공우주 관련된 주들이 3, 4%좀 크게 빠졌죠. 오히려 뭐 내일 조금 반등할 가능성도 있지만 어쨌든 흐름은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의 이제 종전선언, 문안협의, 미국의 공식 입장 나올까라는 이제 뉴스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어저께도 그 한미 정상회담 일정이라든지 이런 그 현재 논의 과정, 그래서 한국, 미국, 일본 그 안보회의 이런 것들을 이슈 다루면서 미사일을 발사하더라도 어쨌든 남북경협주는 지속적으로 좀 상승을 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이제 말씀드리면서 이제 신원 차트도 제가 분석을 해드렸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좋은 뉴스가 나오면서 남북경협주가 다 상승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한국, 미국 간에 문안 협의까지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서 주목이 되고 있다. 그래서 미국 측이 조만간 공개적으로 관련된 입장을 정리할지, 그러니까 이런 거에 대한 브리핑이 나오게 된다면 당연히 또 급등을 했다가 또 뭐 장 오후 막판에는 급락을 하거나 이러한 움직임으로 좀 보이겠죠. 어쨌든 9월 달에 유엔 총회에서 이제 문 대통령이 남북미 또는 남북미 종전선언 이런 것들을 얘기했잖아요. 사실 그때부터 다시 재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볼 때 바로 남북경협주에 떠올릴 수 있는, 그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주식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좀 그런 식으로 뭐 어떤 뉴스, 주요 뉴스를 보면은 바로바로 그 관련된 종목들을 흐름을 좀 체크하는 움직임을 보시면은 뭐 아무래도 실력이 좀 빨리 늘지 않을 수 있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기업 리포트 나온 것들 중에서 조금 체크해 볼 만한 거는 그나마 이제 하나 머티리얼스나 FNF 같은 경우는 MSCI 편입 기대감이 높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리고 이제 펜 엔터테인먼트는 최근에 워낙 강하니까 그 중에서 좀 소형주, 뭐 펜 엔터테인먼트도 최근에 많이 상승을 하긴 했는데 어쨌든 21일자 오늘 내일장이죠. 내일장에 리포트가 나오면서 추가 상승할 여력도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머티리얼스는 아무래도 최근에 반도체 소비량이 좀 약하긴 하죠.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도 뭐 아비코전자라든지 대덕전자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난주 일요일에 우량주 쪽으로 좀 설명을 드렸었는데,
아비코전자 같은 경우는 어제는 한 4%대 상승을 했고 오늘은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대덕전자 같은 경우도 오늘 2% 상승을 했다가 다시 이제 보합 마감을 했는데 마찬가지로 하나머티리얼스도 이제 반도체 소부장 이제 공정 쪽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뭐 영업이익은 괜찮다고는 해요. 보시면은 영업이익은 한 188억 원, 그래서 매출 대비해서는 각각 한 10%대 상승을 했다. 그래서 뭐 어쨌든 최초로 분기 700원대에 3분기 매출이 진입을 했다. 그래서 4분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라는 어쨌든 뭐 나쁘지 않은 뭐 어닝 서프라이즈까지는 아니지만 무난한 리포트가 나와서 내일은 또 이 관련된 수급이 좀 들어오지 않을까 좀 보고 있고요. FNF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MSCI 편입 기대감으로 많이 오르긴 했는데 근데 주당 가격이 워낙 비싸기 때문에 뭐 80만 원이 넘어서 사실은 뭐 주린이 투자자분들은 아무래도 비싸면 조금 부담을 느끼더라고요. 아무래도 뭐 8만 원짜리를 100개 사는 걸 더 좋아하지 80만 원짜리 하나 사는 거 이제 그런 것도 좀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뭐 MSCI 편입 기대감 때문에 LNF와 함께 지속적인 상승은 있을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방송에서 이제 MSCI 일정도 다 설명을 드렸었죠. 그리고 중지분석 이제 빠르게 하면서 오늘 방송 좀 짧게 마감을 해볼게요. 일단 1위부터 10위까지 보면은 가장 눈에 띄는 건 당연히 싸이월드 관련된 종목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NHN 벅스 같은 경우는 벅스뮤직 예전에 이제 떠올리시죠. 그래서 그게 한 이틀 전부터 제가 이제 상한가 갔을 때부터 이제 설명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오늘도 이렇게 상한가를 갔고요. 추가적으로 싸이월드 Z 지분을 들고 있는 인드로메딕 원래는 제약바이오주인데 이제 어쨌든 거기도 상한가를 갔고 그다음에 다날 싸이월드에서 이제 결제를 하겠죠. 우리 예전에 뭐 도토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결제하고 BGM이라든지 이런 음원 결제 이런 것들을 담당하는 다날도 거래량 터지면서 높은 상승률 보였고 초록펜 컴퍼니 같은 경우도 그 싸이월드의 지분을 들고 있는 스카이 ENM의 지분을 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유로 어쨌든 네 곳이 관련된 주로 묶이면서 상승률이 상당히 좋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추가 상승 여력이 있어서 좀 체크해 볼 만하고요. 나머지는 뭐 리비안 관련된 주인 동일견, 리비안 관련된 주도 이제 재료가 거의 소멸 단계죠. 이번 주에 뭐 회의가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고 아센디오 같은 경우는 이제 미디어 엔터주 중에 소형주인데 이제 새롭게 올라온 것들이고 원준 같은 경우도 제가 괜찮게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이 신규 상장 주기도 하면서 2차 전지 관련된 주로 어저께 상한가 이에서 오늘도 한 12% 정도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JYP 엔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엔터주, NEW, 미디어 관련된 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신원, 남북경업주 10%대 상승을 했고 드리머스 컴퍼니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벅스가 좀 올라가면서 음원 관련된 주로 순환매가 돌면서까지 이제 상승을 해서 좀 이렇게 관련주로 분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거래량 상위 종목에서도 보면 싸이월드 관련된 주인 다날, 남북경영 관련된 주인 신원, 그다음에 팜스토리 이런 것들이 좀 있죠. 인드로메딕도 들어가 있고요. 그만큼 오늘은 싸이월드와 남북경영이 강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거래 금액 상위가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싸이월드 다날, 쇼박스 오징어 게임, 신원 남북경영, 그다음 하이브 엔터까지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 외국인 순매수 상위 보면은 카카오, 네이버, 하나솔루션 그리고 기관 순매수 상위 보면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그러니까 네이버, 카카오 같은 경우는 말씀드렸던 대로 뭐 메타버스나 미디어 콘텐츠 ETF에 편입이 돼 있어서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바닥이 어느 정도 다져진 게 아니냐라는 좀 생각이 들게 하는 주가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강세 섹터를 좀 간단히 정리해보면 싸이월드 관련된 주것들이 한 4종목, 그 다음에 미디어 콘텐츠 5개, 남북경영, 엔터주가 강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지수는 여전히 지금 역배열이고 오늘도 이제 사실 20선을 넘어갔으면 좋았을 텐데 코스닥처럼 20선을 넘어간 후에 다시 이제 이탈을 했죠. 이탈을 했고 그 다음에 양매도가 뭐 기관 매도, 그 외국인 매도가 이루어지면서 이렇게 주가를 끌어내렸고 또 환율 같은 경우도 현재는 어쨌든 이제 소폭 하락은 하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좀 아쉬움이 있다. 그래서 일단은 내일 좀 대응할 만한 종목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뭐 NHN 벅스라든지 인드로메딕 같이 이제 강한 흐름 보이고 있는 것들이 장초에 좀 급등할 가능성이 있는데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지수가 빠지고 이렇게 하락장에서는 테마주도 성공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상승장 때보다 훨씬 더 낮아지고 그만큼 급등 변동성이 상당히 심하거든요. 오늘도 막 쇼박스 보면 급등했다 급락했다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고점에 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어쨌든 내가 장초에 놓쳤으면은 사실 들어가면 안 된다고 좀 보고 있어요. 왜냐면 최근 같은 경우는 대량 매도, 투매 물량들도 많이 나오고 이렇게 지수가 하락할 때는 반대 매매 물량도 나오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하나투자증권이나 우리기술투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빠졌죠. 지금 고가로 시작해서 쭉 빠지는 모습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그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8천만 원 넘었고 좋은 재료들이 좀 있기 때문에 내일은 오히려 이렇게 하루 눌러주고서 추가적인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신원도 추가적인 상승, 남북경협주 여전히 좋은 흐름이고 KC 같은 경우도 제가 이제 이틀 전에 말씀드렸던 종목인데 저도 이제 이때 매수를 해서 지금 보유를 하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한 이틀째 눌려주는 모습이고 오히려 내일 같은 경우는 왜냐면 오늘 빠지지 않았다는 게 중요하잖아요. 오늘도 어쨌든 보시면은 시가가 이제 마이너스 1%에서 시작을 해서 저가 마이너스 2% 갔다가 다시 지금 한 0.5%에서 마감이 됐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이 할 가능성이 있어서 내일 아침에 좀 이렇게 수익 실현을 하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정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시면은 덱스터도 변동성이 상당히 강했죠. 저도 덱스터를 그래서 한 2만 원대 초반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나왔고요. 어저께 이제 보유를 하고 있었고 한 3.8% 정도 수익을 내고 나왔고 그다음에 슈박스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오징어 게임 관련된 주가 지금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다가 이렇게 급등을 했지만 다시 이렇게 빠지는 그래서 사실 고점에 물렸으면 벌써 마이너스 8%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런 것들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이제 농장에 있는 관계로 또 새벽에 일어나고 해야 되니까 빠르게 마감을 해봤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오늘도 행복 하나로 보내시고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카페 젊은 부자들에서 11월 달 재테크 스터디를 모집을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행복 하나로 보내시고요. 아, 참 그 단톡방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단톡방은 제가 항상 고정 댓글로 남겨두고 있어서 누구든지 들어오시면 양식에 따라서 뭐 신청하셔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오늘도 행복 하나로 보내세요. 감사합니다.